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가 문을 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번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가 어디선가 한 트럭인 게 지금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리얼 토크쇼 생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그 특별 손님은 아니군요.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시게 될 텐데 게스트로 우리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대표라고 하지만요. 네, 그냥 혼자서 일하고 있고요. 1인 기업이신가요? 네, 1인 기업이고요. 제가 대표이자 네. 유일한 기자이자 유일한 노동자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그리고 방 박사님과는 우리 금강원에서 얼굴을 뵙고 기자실에서 기자실에서 얼굴 뵀는데 제가 중앙일보 기자인데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됐네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중앙일보는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그만뒀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네. 자,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코인에 관련한 이런 생방송을 하는데 고라님 아마도 격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주로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경제학 박사라고는 하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또 깊은 이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코인을 잘 아시는 분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어젯밤 완전히 새신 것 같아요. 네. 꼴딱 지금 사실 어젯밤 꼴딱 새신 코인 투자하신 직장인들 되게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 되게 피곤한 얼굴로. 그 시장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떨어졌죠 어제. 제가 사실 여기 나올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간신히 그 가는 멘탈의 줄을 잡고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요.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직접 저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실제 투자를 해오고 있고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상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투자 시장이 하나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변동성이 큰 어떤 자산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혹은 투자를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 좀 길잡이가 되드릴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언론계 소문에 따르면 저 고란님께서 엄청나게 코인 직접 투자하시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많은데 되게 수척해 보시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제가 3월 31일 날 회사를 나왔는데 나올 때는 사실 요것도 약간 있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나와도 되겠구나. 당장 월급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라고 했는데요. 어제 일을 겪으면서 열심히 프리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이제 차차 이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코인 시장이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이 이슈를 다루는 데는 라이브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브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고라님께서 일단 오늘의 이 키워드, 그러니까 포인트 3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우리는 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큰 폭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곁으로 간 날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불교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드리고요.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힘든 날이었다. 왜 이렇게 힘들었냐라고 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어제부터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고 해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봤고요. 물음표를 다셨네요. 금지한 거 아닌가요? 네, 좀 이따 얘기해보고요. 둘째는 테더 리스크의 부활. 이 테더가 뭔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경제 이 뉴스에서 가장 큰 화제 인물로 떠오른
머스크 논란. 예, 테슬라 CEO죠. 네, 맞습니다. 이를 틈탄 고래 싸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차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중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고 네. 물음표를 달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코인 시장을 설명할 때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주로 이제 서구권에서 크립토 커런시라는 말을 써서요. 네, 주로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리고 네. 이제 이 가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버추얼이라고 해서 약간의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상이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뭔가 실체가 허상해 없는 허상. 이런 쪽으로 네. 약간 좀 낮춰 부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상화폐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이들이 사용한 용어가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예.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고 달아봤습니다. 물음표를 달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18일 날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청산협회가 18일 날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요. 예. 모든 금융기업과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는 결단코 그 어떤 가상화폐 관련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공안 조사와 조사. 네.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 무섭네요.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 기업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아침자 각 신문에 다 보도는 됐습니다. 무섭죠. 예. 이게 일단은 일각에서는 야 이게 뭐 공문에서는 또 나온 게 뭐냐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행위와 환전 서비스 그리고 어떤 파생 상품도 금지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일단 세 가지 협회가 공문을 냈으니까 아니 뭐 민간 단체가 공문 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 우리로 치면 이제 은행 연합회가 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은 이 협회가 그냥 협회가 아닙니다. 뒷단엔 다 정부가 있어요. 협회가 어떤 성명서를 낼 때는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으면 절대 성명서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살짝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덜하죠. 근데 중국은 정부는 이게 정부의 얘기랑 똑같다 이거죠. 그냥 정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정부의 얘기다 이렇게 가끔 중국 된다.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민일보면 그 중국의 하여튼 기관지. 그러면 이 협회가 낸 거 의미를 보자면요. 이게 사실 금지라고는 제가 물음표를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한다. 2017년 9월 초에 ICO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었고요. ICO 또 살짝 또 모실 분이 있으니까 기업 짧게. 이게 IPO랑 비슷한데요. 코인을 그 상장을 시켜가지고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ICO를 보자면 코인으로 자금 모집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를 했고 중순쯤에는 또 무슨 발표가 나왔냐면 중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거래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법정화폐라면 쉽게 얘기해서 위안화를 가지고 비트코인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미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거래소들은 이제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 후옵이나 바이낸스 같은 중국계 기반의 거래소들이 중국에서 전부 다 본사를 옮겼습니다. 해외로. 어디로요? 해외로 뭐 사실 홍콩이나 뭐 이런 데로 갔나요? 홍콩도 아니고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요새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는 사실 본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중국 내에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럼 하냐면 이게 위안화로 비트코인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은 방식이 뭐냐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을 P2P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P2P 개인 간 거래로. 이게 거래소가 하지 말라는 거지 ICO 하지 말라는 거지. 살짝 돌아서 갔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리 중국 정부라도 개인이 들고 있는 것까지 압류하거나 뭐 압수하거나 이런 거는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식의 우회로를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고 싶으면 그 P2P 거래로 이제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찾아서 개인한테 주고 그리고 결제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걸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민들이 이렇게 투기판에 뛰어드는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겁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른바 요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이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더 심하게 이제 단속에 나서는 거죠. 아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뭐 알리페이 뭐 설립자 그러니까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이 계속 뭐 중국 정부에 저기 불려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무섭다. 맞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방침을 그냥 반복한 겁니다. 그냥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아닐 수 있지만 이 테슬라 및 머스크 논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 시장의 센티멘트, 이 감정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글로벌로 맞아요. 24시간 365일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한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제. 일단 이 뉴스가 제가 물음표를 단 건 어차피 새로운 방침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 방침의 반복이지만 시장의 센티멘트가 약한 상황에서 이른바 결정타를 날리면서 시장이 그냥 넉다운된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테더 리스크의 부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까 센티멘트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 좋은 센티멘트를 또 불러일으킨 하나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테더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1달러에 대응하는 1USDT라는 코인입니다.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USDT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요. 이 코인의 발행은 어떻게 되냐면 코인의 가치가 어딨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투자자들이 1달러를 맡기잖아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1USDT를 발행을 해줍니다. 1달러는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구조는 뭐냐면 1달러가 들어오면 1달러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1USDT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실제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그냥 USDT를 찍었다라는 소문들이 쫙 들어왔어요. 허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뉴욕 검찰이요. 얘네 이거 문제 있다. 이 고객들 돈 빼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장 조작한 것 같다라고 해서 2019년 4월에 테더사를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좀 벌써 좀 된 얘기네요. 맞아요. 2년 전 얘기네. 요거 법정 공방이 거의 2년여를 끌어오다가 2월 23일 날 올해 2월 23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어떻게 났냐라고 하면 합의로 끝났어요. 합의 됐으면 잘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합의의 내용이 좀 약간 테더사 입장에서 굴욕적인데 일단 벌금을 1,850만 달러, 200억이 넘죠. 이게 이제 벌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뉴욕 주에서는 너네 영업하지 말아라. 그러면 타격이네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분기마다 너네가 정말 1달러를 받았는지 그 예치금을 잘 들고 있는지 공개를 해라. 예치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놀랍게도 이 테더사는 자기네 예치금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분기마다 공개하라고 해서 4월 얼마 전에 직전에 드디어 첫 공개 목록이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와서 들여다봤더니 약간 애매합니다. UST 준비금의 약 76%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단기예금, 기업 어음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있네요. 그러면 76%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뭐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76%를 좀 뜯어봤어요 또. 뜯어봤더니 뜯어봤더니 기업 어음이 65%, 신탁 예금이 24%, 실제 현금은 3.8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까 실제 현금은 없다. 현금이 3.87%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테더사의 주장은 뭐냐면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자산이 중요한 거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말도 맞죠. 이게 시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테더사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진짜 뭔가 실체가 있네. 돈을 들고 있네. 라고 인식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업어음을 65%나 들고 있고 근데 어떤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또 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현금은 3.87%밖에 없어? 야 이거 문제 있네 얘네? 라고 시장이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센티멘트가 약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악재가.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의 센티멘트를 약화시킨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 논란. 머스크 논란은 우리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머스크가 사실 시발점이죠. 이게 약간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네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죠.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보니까 비트코인 매도로 글쎄 1억 100만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라고 했어요. 아니 언제 샀다고 팔어? 라는 거죠. 2월달에 샀다고. 맞아요. 뭐 저 공시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되게 오래 들고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판 거예요. 물론 머스크의 주장. 일부만 팔았는 거 아니에요? 머스크 주장대로 야 우리 10%밖에 안 팔았어. 우린 아직도 약 2조 원
원에 가까운 돈을 들고 있어라고 했지만 시장은 살짝 의심한 겁니다. 여기에 또 5월 8일 날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SNL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예. 뭐 코미디 프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로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가지고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 나오면서 이 도지코인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야, 쟤는 뭐야 비트야 도지야 라면서 의구심 품은 거죠. 도지코인은 또 약간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고 밈코인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신문에도 사실 많이 나왔는데 네. 강아지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이걸?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장난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실체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우리 코인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이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다 장난으로 그냥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발행량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다며요, 도지코인은. 도지코인은 발행량 제한이 없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고 사실 발행량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보면은 끊임없이 누구나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발행이 돼서 나온 거니까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이게 이른바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잖아요. 인플레이션 화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발행이 되는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늘어나면 이제 뭐 저기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이게 특성이 있는 수요와 화폐네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띄우네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왜 뭐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12일 날 테슬라가 3월 24일 날 자기들이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다라고 차를 살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했었는데 그게 3월 24일이었거든요. 근데 5월 10일 한 30일 50일쯤 50일쯤 갑자기 지났죠.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3월 24일과 5월 12일 사이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채굴 관련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 이슈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뭐 맞아요. 이슈가 있다면 뭐 이거 비트코인 생산할 때 뭐 전력량, 컴퓨터를 많이 돌려야 맞아요. 되니까 전력을 많이 쓰면 뭐 석탄 발전소가 많이 돌아가니까 환경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사실 다 알려진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초기부터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이 머스크를 트위터에서 이제 비난하고 나니까 머스크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트위터를 찾아다니면서 전쟁이 벌어졌군요. 쉽게 얘기해서. 싸웠어요. 진짜 싸우다가 13일에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우다가 이 일론 머스크도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게 향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치울 수 있다라고 분석한 어떤 트위터의 글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정말이다, 인디드라고 딱 한 줄 올렸어요. 머스크가요? 네, 머스크가. 본인 정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보자면 사실 이게 정말 팔아치울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팔아치울 수 있다, 팔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야한 해석이거든요. 약간 모호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인디드라는 글 보고 이게 시장의 뉴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팔 수 있다가 팔았다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진 거예요. 일부 투자자들은 아예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엄청난 자기들끼리 뭐 싸움하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커지니까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는데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 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랬다 저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디드라는 말을 너무 과잉 해석했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머스크 입에 따라서 너무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테슬라를 차값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했을 때 그때 막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때 어디 칼럼니스트가 썼던데 테슬라 차값을 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금값이 오르냐?
도대체 맞아요. 이게 뭐냐 맞아요. 이렇게 쓴 분이 있었어요. 사실- 브리엘 루빈인가 아마 그랬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이른바 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이걸 얼마나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느냐 이 강도에 따라서 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원래 화폐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신뢰. 맞아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또 안 받는다고 뭐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뭐 하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죠. 예.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심리에 상당한 맞아요, 영향을 맞아요. 미쳤네 투자자들의. 근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데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이렇게 센티멘트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급락을 주도한 건 고래들의 싸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고래? 있습니다. 또 왜 또 고래는 뭐 바다에 있는 고래가 왜 여기까지 와서 비트코인 뭐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예? 이 고래가 네.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이 투자자들을 의미하거든요. 뭐 주식 시장에서 말하자면 세력쯤으로 이제 네.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왜 고래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웨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써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래들의 웨일? 고래들의 많이 먹었다 해서 고래들인가? 아 그런가? 뭐, 아마 예. 제가 보니까 생태계의 가장 윗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아닐까 예. 싶어요. 근데 이 보면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고래 투자자들. 네네네. 예. 이게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음. 정확히 방 박사님이 비트코인을 예.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모르죠. 하지만 어떤 지갑이 예. 10개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다만 재밌는 일이네. 예. 이 지갑의 주인이 방 누군지는 박사님인데 모른다, 이건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고래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예. 일제히 거래소로 다량의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킨 그러니까 겁니다. 지갑에서 막 돈이 맞아요. 나왔다. 전자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비트코인 들어간 거예요. 예. 이 거래소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팔겠다? 고래들이 자기 지갑에 있다가 왜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을까요? 뭐 거래소면 거래를 하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놨겠죠. 그러면서 물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때 그 충격 때보다 지난해 더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들어왔다. 이게 언제 얘기해요? 지금 얘기? 어제요. 어제?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서 매도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레버리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레버리지라면 또 돈 빌려가지고 맞아요. 예. 그 비트코인 사는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청산이 일어납니다. 청산? 예, 예. 이른바 자기가 이제 조그만 원금을 가지고 예. 돈을 많이 빌려왔어요. 빌려서 예.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담보 가치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담보로 제공한 예. 거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예. 이쪽에서 야 돈 더 내놔라고 하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그 맞아요. 돈을 갚아버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청산이 일어나면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 이 비트코인 시장은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차 없어요. 그냥 그 어느 수준 밑으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전혀 네. 기다려주지 네. 않아요. 그러면서 청산이 벌어졌고요. 주식은 그래도 좀 증권사에서 전화도 하고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메일도 전혀 보내고 없어요. 하잖아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어제 당한 게 예. 비슷한 일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캥하신 네.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막 예. 하면서 이게 코인을 막 옮기잖아요. 예. 청산 안 당하려고. 예. 그러면서 이 코인을 옮기는 게 이제 체인상에서 이동이거든요. 예. 뭐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네, 그 체인. 맞습니다. 예. 어제 제가 당한 일이 뭐냐면 저도 빨리 청산 당할까 봐 네. 빨리 증거금 더 넣고 해야 되는데 음. 이 체인이 그만 정지해 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네.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것들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 지갑상에서 막 이동하는 그래요? 거라서 이 체인이 너무 많이 거래가 폭주하면서 체인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멈춰선 겁니다. 그 멈춰선 그 사이에 시스템에 문제가 또 있는 화폐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거 한다고 뭐 거래가 몰린다고 딱 그게 멈추면은 안 이게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을 통해서 약간 음. 그 체인상에 약간 그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예. 저도 그래서 약간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눈 뜨고 당해서 제가 이렇게 쾌간 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코인 파헤치기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세 가지 이슈로 쭉 네. 우리 포인트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걸 이제 한 줄로 이제 정리하신다고요. 세 가지 이슈는 첫 번째가 중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 예. 두 번째가 테러 리스크의 부활, 예. 세 번째가 머스크 논란, 예. 이를 틈탄 고래 싸움에 예. 결론적으로 한 줄 평 새우등이 터졌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 이유는 예. 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도 2018년을 겪긴 했지만 네. 잠시 까먹었습니다. 2018년은 코인이 급락했던, 네네네.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그때죠. 예. 그때를 겪긴 했지만 사실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은 오르기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하락을 맞아본 예.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세상은 그런 시장은 없어요. 항상 오르는 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1년이 넘게 오르다 보니까 잠시 까먹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 어제 벌어진 일이 비트코인이 30% 떨어지고 시가총액 2위라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40% 떨어지는 예, 일이 예, 예. 하루에 떨어지는 일이 예. 벌어지는 곳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변동성을 조심하라. 음. 항상 오르는 시장은 없다. 변동성을 조심하라. 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이 생생하게 저희 경험에서 나온 한 줄 평이었습니다. 예. 예. 벌써 이제 라이브를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약간 좀 힘드셨죠? 네, 예. 제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지금 말을 했는지 예. 살짝 제가 멘탈 잘 챙겨서요. 다음번에는 좀 다음번에는 더 멀쩡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쉽지만 우리 고란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고수와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셔가지고 라이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하신 고란님, 네. 저는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